뭐 특별히 공개되는 이유는 알긴 알겠는데 뭐 성범죄자만 유난히 더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재범률이 좀 더 높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교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본인의 이제 본능과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 억지력이 조금 뭐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재범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피해자 이렇게 잠정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면서 예. 조금 이제 뭐 정보를 고지하고 경고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범죄자 알림이 요거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도 검색도 되고, 조건 검색도 되고요. 예. 여기에서는 성범죄자의 이제 주소지라든지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이제 신상 정보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호기심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손쉽게 그냥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다운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근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같은 글을 보면 무기징역으로부터 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출소 후에 알아볼 수 있게 얼굴이라도 좀 보여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청와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흉악한 범죄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조두순 사건에서처럼 어떤 때는 얼굴이 공개가 안 됐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최근에 이영학 같은 예. 경우는 얼굴이 또 공개가 바로 됐었잖아요. 근데 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상 공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예, 이것이 이제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예. 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경우에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의 공익을 위해서 예.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서 피의자의 얼굴, 실명, 나이 이런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뭐 옛날이어서 그런가요? 왜 그때 예. 공개가 안 된 걸까요? 예, 옛날이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법안은 그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 당시에는 예.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는 것처럼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조두순 사건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거네요. 근데 성범죄자 알림이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네, 이게 2014년에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 등록된 3,835명 중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또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1,068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거주지를 이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148명의 주소지가 경찰이 파악한 실제 거주지와 달랐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큰 문제 많네요. 그쵸. 아니, 그러면 7명 중에 1명 걸로 이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된 주소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먼저 이제 경찰이 파악한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법무부 시스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에 이제 통보가 돼서 정보가 수정이 되는데 예. 이게 딱 들어도 뭐 여러 군데를 딱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또
또 결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뭐 과정과 절차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2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국가에서 보다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본래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예. 3개월에 한 번씩 거주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는 이제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예. 이 이제 시스템인데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관계자에 얘기죠? 따르면 예. 법무부에서 온 주소지 정보가 이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에는 재확인을 요청해서 재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정보를 통보받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확인 절차를 조금 더 걸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